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좋은 엄마는 가르치지 않는다, 보여준다. 동물처럼 보여주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하는데 인간만이 말로써 인간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동물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원숭이가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먹이를 취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또는 뭔가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겠죠? 원숭이도 새끼에서 새끼 벗어나고 사춘기, 그 다음에 성인기, 중년기, 장년기, 그때도 이때는 이래야 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아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코끼리가 어미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대입 논술 학원을 했는데 논술이 뭐 저 다 중요하다, 방송에서 또 논술이 대입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 그 다음에 전화가 누구한테 가장 많이 오겠습니까? 초, 중, 고 부모 중에 초등학교 부모입니다. 초등학교 부모들이 전화를 걸고,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논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하고 그냥 일상적인 글쓰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토해내는 거죠. 표현이죠. 입력이 더 중요합니다. 출력보다. 입력은 뭔데요?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 배경 지식을 쌓아서 논술할 거리가 나오면 논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펴고 거기에 논거를 맞추는 건데, 고등학생들이 시험 보고 들어가야 할 이 논술, 그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고 나와요. 조기 교육이 정말 많이 퍼져 있고, 유치원생 때만 해도, 초등학생 때만 해도 다 아이가 천재 같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런 것도 되게 평가 다 좋게 나오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다 천재 같고 성적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알죠, 마음이야. 그러긴 하지만 그때는 독서하면 된다니까요. 견문을 넓히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뭐 초등학생이 생각하며 글쓰기라든가 생각하면서 읽기라든가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면 되련만 초등학교 부모들이 제일 부지런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중학교예요. 그 다음 고등학교 부모들은요. 고등학교는 논술은 괜찮은 대학이 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시켰습니까? 초등학교 때. 고학년 되니까 이게 4, 5학년 가니까 조금 수학도 어려워지고 국어도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 뭐 감당을 못하고 수학을 그때부터 포기할까 말까.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가르치면 듣습니까? 그대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그냥 읽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공부하라는 말보다 100배, 10,000배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부모가 글이라도 써봐요. 그러면 논술 쓰지 말라고도 쓰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뭔가를 쓰는구나. 우리 부모가 뭔가를 읽고 있구나. TV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뭔가 읽고 있구나 하면 그게 웅변보다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런 부모자들이 동물처럼 새끼에게 보여주는 부모들이 진짜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직업적으로는 되게 교육자들이 그럽니다. 교육자들이 한 50만 안팎 되죠. 그보다 더 많은 직업 있죠. 뭐 판매직이라든가 간호, 보육 이런 쪽도 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지만 교육자들이 되게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 명령으로가 아니라 모범으로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뭐 다 마치는 수도 있겠지만 집에 와서도 뭔가 읽고 쓰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에 대해서 압니다. 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알죠. 아이들의 심리가 어떻다. 청소년 심리, 청소년기에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하는 이유, 그리고 그때 갈등하는 이유, 또래 집단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 이런 것을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가를 압니다. 어떻게 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저도 학교에서나 학원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하나. 그런데 걔들이 말하기를 아주 역발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못 놀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 다 초등학교 때는 놀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좀 잘 안 잡힌 측면이 있어요. 뭐 제가 학원 하느라고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때는 독서도 하고 영어도 조금 기본은 배우고 그 다음에 한자라든가 이렇게 공부의 바탕을, 즉 공부할 도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뭐 부실했던 것 같아요. 수재들한테 물었는데 그 수재들 이야기를 뭐 제가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제 경험과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한데 또 상황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죠. 한 사람도 마치 교육에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하면서 뭐 아이들 둘 키우느라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알아도 실천 못하는 게, 알아도 모범을 못 보이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동물보다 더 취약한가도 몰라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자들은 대개 학생들과 이 1년 일과가 비슷하잖아요. 학교 쉬면 아이들도 쉬잖아요. 방학하면 그 부모도 방학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말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방학을 잘 관리할 수 있죠. 자영업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저도 자영업 해봤지만 학원 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더 바쁩니다. 그럼 주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방학 때 역시 방학 때가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관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집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리듬을 맞출 수 있고 아이들과 여행도 할 수 있고 방학 같은 때 어떤 사람은 막 해외까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자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고 실제로 결과가 그러냐? 그래요. 서울대 같은 데서라든가 그 유명한 뭐 민족사관고의 고등학교 같은 데도 서울과학고에 대원군에 이런데 그 특수목적고 자사고 이런데 보면 우수한 학생들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 많냐? 직업군으로 교사들이 많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런 차원에서 역시 고수 엄마들은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초등, 중등, 고등 이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데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할 때 논술을 어떻게 하느냐고 입력기에 출력하게 하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글을 어떻게 꾸며 써야 되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글 쓰기가 아니라 글 짓기 그랬잖아요. 논술을 마치 글 짓기처럼 지어내려고 하게 된다고요. 왜? 배경 지식이 없는데 그걸 짜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통해서 표출하고 그것을 그냥 가벼운 글쓰기로 하고 그래서 배경 지식이 더 쌓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논술이다 그러면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어릴 때 뼈도 굳기 전에 아주 강도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인 신체에 문제가 생기듯이 교육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 일찍 부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예 글을 안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글은 말 이후에 두뇌 발전 이후에 총체적으로 뭔가 글 쓰는 것이 이 입력이 다져진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세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이게? 바탕을 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릇을 만들어야 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논술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수 엄마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교육이 뭔가도 모르고 논술이 뭔가도 모르고 논술 개념도 모르고 왜 대학에서 논술을 시험 보는가도 모르고 논술 유형에 뭐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면 그 논술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량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나오고 논술은 언어와 더불어서 뭐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총망라해서 어떤 주제든지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야 이게 논술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도 힘들겠구나. 아니 중학생이 아니라 내가 해도 힘들겠구나. 허는 사실 그래요.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논술 시험 보면 어쩔까요? 중학생하고 중학생 부모하고 모아가지고 논술 시험 보면 누가 더 잘할까요? 그런데 자기는 1년 내가야 편지 한 통 안 쓰면서 자녀는 그냥 뚝딱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을 잘하기 바란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부모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글 쓰는 거 맨날 유튜브만 보고 TV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글이라도 뭐 쓰고 댓글이라도 다는 걸 보면 그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 카톡도 주고받고 그러면 아 우리 부모 글쓰기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들이 딸이 답장 보내오면은 너는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틀리냐? 너는 왜 맞춤법도 모르냐? 너는 국어 시간에 뭐 배우냐? 이렇게 나오면 글 쓰겠어요 이제? 안 쓰죠.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는? 그냥 입력해서 자기가 써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틀렸냐 맞았냐를 처음부터 따진다면은 아예 안 쓰게 되죠. 자꾸 써야 발전하는데 그 연습을 부모가 쓰는 걸 보여주고 부모도 역시 그 뭐 이렇게 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써서 인터넷 용어 안 써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정식적인 걸 써서 뭔가를 이렇게 그 글쓰기 수준을 보여준달까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쓰기가 느는 거 아니겠어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글쓰기를. 근데 부모가 글 쓰는 것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자녀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논술 잘 쓰기를 바란다. 중학생이 논술 잘 쓰기를 바란다. 쉽지 않아요. 고등학생들도 실제로 논술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 나와서도 뭔 보고서라든가 논술을 쓴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수 부모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금방 뭐가 뜬다 하면 뭐가 중요하다 하면 전화해가지고 받겠다 맡기려고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맡긴 다음에는 논술이 뭔가도 모르면서 그냥 간섭 잘하는 거예요. 논술 해가지고 이를테면 첨삭을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애 저쩐 애 하면서 자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리고 또 자녀 학교 학원 간섭하려고 들죠. 자기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 남 평가하는 거, 그리고 요구하는 건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아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얼마나 논술하는 게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자녀가 논술 몇 문장만 써도 야 대단하다. 참 우리 딸 위대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오히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줄 알고 논술이 종합예술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지 말자. 보여주자.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중학교 나온 그 사람으로서 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문해학교라고 해서 문장을 해독하는 학교 가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시를 쓰고 그래서 저 뭐 어디 할매들 해가지고 책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편지 쓰는 게 원 소원이었다 해가지고 자식한테 편지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들이 아주 대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부모를 보면서 60대 저 같은 사람
40대, 50대들도 감동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부모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지 말자. 보여주자. 동물들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여줄 따름이다. 감사합니다.